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헤드폰 중에는 주변의 소음을 없애고 음악만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업을 할 때에는 용수철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이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 그러니까 빛, 소리 모두 파동이라는 얘기죠. 한 지점에서 만나면 어떤 모양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모양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겹쳐지기 전과 후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모양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모양의 파동 두 개가 겹쳐지면 합성 파동의 변이가 커지게 됩니다. 적어보세요. 합성 파동의 변이가 커진다. 두 번째입니다. 반대 모양의 파동의 경우에는 합성 파동의 변이가 작아집니다. 왜 그런가? 이러한 현상을 우리 물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마주보며 진행을 해야지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난다, 파동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중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첩되는 동안에는 파형이 변하지만, 밑줄 쳐볼까요? 중첩되는 동안에는 파형은 변하는데 중첩이 끝나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두 파동이 중첩될 때 서로 다른 파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 파동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부터 여기까지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Y1의 변이를 가진, 좀 튕기네요. Y1의 변이를 가진 진폭과 Y2의 변이를 가진 진폭, 이 두 개의 파동이 만납니다. 그러면 만나서 서로의 마루가 만났을 때에는 Y1, Y2의 합인 Y1 플러스 Y2가 되겠죠. 이렇게 이 중첩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영향을 안 준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두 파동이 만나는 동안에 각 지점의 변이는 겹치기 전에 두 파동의 변이 합과 같습니다. 즉 파동 A의 변이를 Y1, 파동 B의 변이를 Y2라고 하면 두 파동이 겹쳐졌을 때의 변이는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파동의 변이의 방향이 같다는 것은 이 두 Y1과 Y2의 부호가 같은 거죠. 따라서 합성 파동의 변이가 커지고요. 두 파동의 변이가 반대이면 Y1과 Y2의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따라서 서로 상쇄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이를 그냥 수학적으로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중첩 원리라고 합니다. 자연이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연은 그러하다, 파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파동의 간섭입니다.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파원 S1 잘 안 보이나요? S1, S2에서 진동수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두 파동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여기서 진동수를 같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현상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진동수가 다르다고 해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동수가 어떻든지 간에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간섭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동수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파동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진행하는 두 파동이 P 지점에서 중첩이 될 때
그림 가와 같이. 자, 두 파동이 같은 모양. 자, 여기서는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변위의 방향이 같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중첩 원리를 이야기했었죠. Y1과 Y2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전체 진폭이 커집니다. 그림 나와 같이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모양으로 만나는 경우를 봅시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가의 경우는 지금 둘 다 마루 지점이 만나게 되었죠.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의 경우는 마루와 골 지점이 만났죠. 서로 반대이면 이 경우에는 중첩 원리에 따라서 합성파의 진폭이 작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160쪽입니다. 160쪽을 하기 전에 우리 143쪽에서 배웠던 위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상이란 매질의 각 점들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라는 것은 해당 매질에서 그 점의 위치, 진동 상태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매질을, 그 지점 매질의 위치와 진동 상태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0쪽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활동으로 파동의 간섭을 알아보자. 두 전파원 S1, S2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한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파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파면이라는 것은 파면이라는 것은 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면이라는 것은 점을 이으면 우리가 선이죠. 그 선의 선과 선의 합을 우리가 면이라고 합니다. 그죠? 파동의 경우에서는 위상이 같은 점을 쭉 모으게 되면 그것을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는 수면파의 간섭 교구를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이론을 먼저 배워보도록 해요.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을 모두 찾자. 그리고 그림 위에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루와 골을 찾아서 한번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을 찾아라. 자, 그럼 볼까요? 가장 쉬운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의 경우는 어때요? 실선은 마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난 지점이 되겠죠. 여기도 마루와 마루가 만난 지점, 여기도 마루와 마루가 만났습니다. 여기는 골과 골이 만났고, 여기도 골과 골이 만났고, 여기도 골과 골이 만났죠. 됐습니까? 손으로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마루와 골이 만났죠. 실선과 점선입니다. 실선과 점선, 실선과 점선, 실선과 점선, 실선과 점선, 실선과 점선. 즉 마루와 골이 만났습니다. 됐습니까? 마루와 마루, 골과 골, 마루와 마루, 골과 골, 마루와 마루. 또 이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까요? 또 해봅시다.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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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 또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쪽 오른쪽 영역도 왼쪽에서 그린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또 해볼까요? 골골 마루마루 골골 마루마루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려나? 그죠?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마루골, 여기도 마루골이네요, 그죠? 뭐 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지 더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A점에서는 두 파동에 마루와 마루가 중첩되고 B 지점에서는 마루와 골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즉 A 지점에서는 마루와 마루니까 서로 보강 간섭이, B 지점에서는 마루와 골이니까 서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묻느냐 하면은 반주기 후 2분의 1 주기를 편하게 반주기라고 부릅니다. 한 주기의 반이니까 반주기 후에 A점과 B 지점에서 중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자라는 얘기거든요. 반주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주기가 지나게 되면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반주기가 됩니다. 2분의 t가 되겠죠. 그러면 마루였던 녀석은 골이 될 거고 골이었던 녀석은 마루가 되겠죠. 따라서 A 지점은 마루였으니까 골과 골이 만나서 상쇄, 죄송합니다. 보강 간섭을 하겠죠. B 지점은요. 마루였던 것이 골이 되고 골이었던 것이 마루가 되니까 골과 마루가 만나서 마찬가지 이번에는 상쇄 간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첩된 파동은 A점과 B 지점에서 각각 어떻게 진동하느냐. A 지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고요. B 지점은 계속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래쪽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위 활동의 A 지점에서 두 파동이 만날 때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위상차가 없다. 자 위상차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해당 지점 매질의 위치와 진동 상태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위상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위치와 진동 상태가 같습니다. 위치와 진동 상태가 같으니까 즉 두 파원으로부터 온 파동의 모양이 같겠습니다. A 지점에서는. 즉 전파원 S1에서 온 파동이 마루일 때는 S2에서 온 파동도 마루겠죠. S1에서 골이 온다면 S2에서도 A 지점에서는 골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즉 항상 같은 위치, 항상 같은 진동 상태가 만나게 되니까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진폭이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를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한편 B점에서 두 파동이 만날 때는 자 중요한 말이죠. 위상차가 180도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180도 즉 반대라는 뜻이죠. 그 해당 지점 매질의 진동 상태와 위치가 모두 반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파원으로부터 온 파동은 서로 반대 모양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즉 두 전파원이 S1에서 온 파동이 마루이면 S2에서 온 파동은 반드시 골이 되겠죠. 왜냐하면 위상차가 정반대니까. 따라서 이 지점은 위상차가 항상 정반대의 변이가 만나기 때문에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진폭이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를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림 1-15는 물결파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서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켰을 때 나타난 무늬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관찰해 볼 겁니다. 두 전파원에서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키면 물결파가 퍼지면서 만나서 중첩이 일어납니다. 이때 두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중첩되는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림 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물이 크게 진동을 하여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진동을 하니까 수 위가 물의 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많이 낮아졌다를 하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참고 삼아 얘기를 하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곡선들은 쌍곡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들어보고 배워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 이 곡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두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반대 모양으로 중첩되는 지점에서는, 자 위상차가 반대죠. 위상차가 180도 나는 지점입니다. 반대 모양으로 중첩이 되면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림 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파동의 진폭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0이 되어서 물이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밝기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5번입니다. 두 물결파가 각각 마루와 골로 만났을 때 이 지점에서는 어떠한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 있느냐. 마루와 골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났죠. 반대 위상의 것이 만났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161쪽에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